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북한의 탈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현재 탈북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강하게 느끼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만이 그 이유는 아니다. 호술하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소탕전이라고 불리는 탈북 제로 지령을 내리고 중국과의 국경 경비 강화에 더해 전례 없는 국내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의 정점은 2009년에 2,914명이었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까지는 1,000명대가 이어졌다. 그것이 2020년은 229명, 21년은 63명으로 정점의 2%까지 떨어졌고 22년 1월에서 3월은 11명에 불과했다. 통일부 통계 게다가 지난 몇 년간 한국 입국한 탈북자는 중국에서 오래 체류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북한을 탈출한 경우는 드물다. 3년 전에 무리해서라도 한국으로 도망칠 걸 그랬다. 이제 불가능하다. 올해 3월 북한 북부에 사는 취재 파트너 여성은 나에게 이렇게 한탄했다. 탈북자의 정의를 6.25 전쟁 휴전 후 북한의 통치를 이탈해 국외에서 정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대부분은 1995년 이후 발생했다. 경제가 한창 악화 일로를 걷던 1994년 7월에 살아있는 신 김일성이 사망한다. 이를 계기로 정권의 통치 기능 마비가 시작되고 사회는 공황 양상을 보인다. 마침내 식량 배급 제도가 와해되어 대기근이 발생했다. 여러 썰이 있지만 필자는 2000년까지 2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본다. 굶주림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장래의 전망을 그릴 수 없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도망쳤다. 이것이 오늘에 이르는 탈북자 문제의 시작이다. 필자가 처음 북중국경 취재를 떠난 건 1993년 7월 이후 오늘날까지 약 100회 현지 취재를 거듭해왔다. 가장 최근은 2019년 9월이다.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월경은 1997년부터 98년 최대치에 이르렀다. 나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많은 조선족 농촌을 정점 관측하고 있었는데 인구 1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 하룻밤에도 수십 명의 북한 사람이 넘어오는 놀라움이었다. 2000년경까지 중국에 월경한 사람 수는 연인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하지 않았을까 나는 보고 있다. 몇 번이나 왕래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돈과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포기한 소수가 난민이 되어 중국에 머물렀고 이윽고 그 대부분이 안착할 땅을 찾아 한국을 목표로 했다. 1998년까지 한국에 들어간 탈북자 수의 총계는 947명에 불과했지만 그 후 급증해 올해 3월까지의 누계는 33,826명이다. 중국으로의 월경 최대치와 한국 입국 최대치에는 10년의 시차가 있다. 중국에 몰려든 북한 사람들은 비합법 신분이었기에 한국으로 갈 방법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고비 사막을 걸어서 몽골 영내로 들어가 한국 당국의 보호를 받는 루트가 지원단체에 의해 개척됐지만 몇 년 만에 중국 당국에 의해 없어졌다. 선양과 베이징의 외국 공간에 뛰어들어 한국행을 요구하는 과격한 행동을 취하는 지원단체가 나타났다. 2002년 5월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 5명이 뛰어든 이른바 김한미 양 가족 사건 외에도 일본인 학교에도 잇따라 뛰어들었다. 이 루트도 중국 당국이 외국 공간 주변을 요새화해 무너졌다. 그 후 구멍이 열린 것이 동남아시아 루트다. 윈난성의 쿤밍에서 라오스와 미얀마, 베트남을 거쳐 태국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루트다. 1990년대의 북중국경은 허점투성이었다. 국경경비대에 몇백 중국 위안 정도의 뇌물을 주면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동정하며 보호해주는 중국 조선족 커뮤니티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내 대도시로 이주가 진행돼 현재는 소멸. 특히 여성들은 조선족 농촌 남성에게 시집가는 형태로 안전한 거처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을 벗어난 사람들이 잠복할 수 있는 인민의 바다가 존재한 것이다. 하지만 대량의 월경자 발생을 중대 사태로 파악한 북한 당국은 국내 이동 통제와 국경 경비를 엄격히 했다. 중국도 월경자에 의한 강도, 살인, 마약 밀수, 인신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경비를 강화했다. 2005년경부터 월경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한편 먼저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돈을 사용해 가족을 탈출시키는 사례가 급증한다. 북한을 떠난 뒤 중국 국내 브로커가 쿤밍까지 안내하고 라오스 등을 거쳐 방콕에 가는 것을 또 다른 브로커가 청부 맡는다. 중국으로의 월경이 어려워졌는데도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이렇게 불러들이는 형태의 탈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른 탈북 경로도 언급해둔다. 전체의 1% 정도라고 생각되지만 어선으로 북한에서 직접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 외에 제3국에 합법적으로 재류 중에 통제를 벗어나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된 노동자, 무역회사원, 외교관 등이다. 군인이 군사경계선을 넘어 직접 한국으로 도망치는 사건도 있었다. 2017년 11월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병사가 총격을 받으면서도 도망에 성공한 사례가 기억에 새롭지만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2012년 이후에만 9건 발생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두만강, 압록강의 경비 강화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엄격해졌다. 경제가 마비되어 취약계층의 아사자까지 발생하는데도 막대한 인원과 자금을 국경 경비에 투입하는 김정은의 대책은 바른 길을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로 중국에 갈 수 없는 나 대신 동료인 중국인 멤버가 종종 국경지대를 촬영했는데 거의 전역에 걸쳐 군대를 투입해 가시철조망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설비도 증설돼 있었다. 2020년 8월에는 국경지대 1km를 완충지대로 정하고 무단으로 접근하는 자는 경고 없이 사격한다는 포고를 내렸다. 실제로 2021년 12월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3인조를 총격,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아시아프레스가 확인한 바 있다. 국경에 강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위협이 된 탈북자는 멈추지 않는 탈북의 김정은 정권은 골머리를 앓아왔다. 탈북자는 김씨 일족 지배의 거짓을 폭로하고 열악한 생활 환경과 소름 끼치는 인권 침해의 산증인이다. 2016년 UN 북한인권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에서부터 체제에 대한 절대충성,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일상의 정치 시스템에 이르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방대한 탈북자로부터의 청취가 주요 소스다. 또한 탈북자들은 한국과 제3국에서의 반체제 활동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다. 활동 방법에 찬반이 있지만 전단과 USB를 풍선으로 북한에 날려보내서 정보 유입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거나 유럽에서는 망명 정부 설립의 움직임도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태영호, 지성호 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있기에 일상적으로 연락해서 지원을 계속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와 이어지는 송금 및 정보 전달의 루트가 완성돼 버렸다. 현재는 어려워졌지만 5년 정도 전까지 서울과 오사카에서 전화 한 통으로 북한 국내에 돈을 보낼 수도 있었다.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당과 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몰래 시청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풍 말투가 퍼지고 K-팝까지 흥얼거리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 정보의 유입을 방치하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양형은 한국 드라마를 본 것만으로 징역 5년, 악질로 간주되면 최고 사형이다. 현재 오사카와 수도권에 약 200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 1959년부터 84년까지 이어진 귀국 사업으로 제1조선인과 그 일본인 가족을 합쳐서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는데 이 귀국자와 북한 출생 아이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0대 초반 북한 여성이 일본에 입국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에 살고 있던 북부의 한 산촌에서 중국으로 도망쳤지만 공안에 체포돼 1년 가까이 구류된 뒤 간신히 일본 입국을 인정받은 것이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는 2017년 말 20대 초반 남성이 입국한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이 입국을 인정받은 것은 일본 연고자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할머니는 후쿠이현 출신으로 제1조선인 남성과 결혼해 1961년 북한으로 건너간 이른바 일본인 처다. 그 딸, 즉 지난해 입국한 여성의 어머니는 1970년 북한에서 태어났다. 2017년 말 입국한 남성의 어머니는 도쿄 출생 제1조선인으로 초등학생이었던 70년대 후반에 일가족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일본 정부는 귀국 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사람과 그 가족에 관해서는 당시 국정 여하와 관계없이 입국을 인정하고 있다. 단 한국 같은 정착 지원 제도는 없고 제1한국민단이나 민간 지원단체가 서포트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에 입국한 여성은 현재 오사카에서 모자끼리 생활을 시작해 공부와 아르바이트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성은 수도권에서 고교를 졸업해 취직했다. 일본어는 거의 완벽하다. 인생을 건 탈북에 성공한 젊은 두 사람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본에서 안녕히 지내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약 200명의 탈북 귀국자 대부분이 북한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현실이 있다.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누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간첩이 아니냐 의심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제1코리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의 영향으로 그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에는 100만 북한 난민이 일본 연안에 몰려든다라거나 난민으로 위장한 무장 공작원이 온다라고 발언하는 정치인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황당무계하다. 설사 체제 붕괴라는 중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난민은 많아도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압도적 다수는 가까우면서 보다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말이 통하며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한국이나 땅이 이어진 중국을 목표로 할 것이다. 위험한 바다를 건너서라도 일본으로 가려는 것, 적극적으로 일본에 가고 싶은 동기가 있는 사람에 한정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귀국자들이라는 이야기다. 배가 일본의 영해로 표류해 오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희망하는 행선지는 대부분 한국일 테니 정중히 보호한 후에 보내면 된다.
일본 연구의 귀국자들이라도 북한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안전이 제일이므로 우선 한국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 후 도항 수속을 거쳐 합법적으로 일본에 가면 된다. 비행기를 타고 우려할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성산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